충주의 한 사방댐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 중 3명이 거푸집에 깔리는 등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지부진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2달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에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재개됐습니다. 다음 달 우즈베키스탄인 70여 명이 입국해 27개 농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도시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구도심 재생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면서 연일 2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학원에서 학생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오면서 다음 주 전면 등교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학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접촉자 검사에서 학원 강사와 원생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와 함께 원생과 접촉자 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원생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감염 경로가 어디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를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CCTV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청주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인후통과 오한 증상을 보인 40대가 확진됐는데 이 40대의 직장 동료가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한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을 다녀갔던 30대 외국인 등도 선제검사에서 무증상 확진됐고 노래 연습장 말 N차 감염으로 40대 등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7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노래 연습장에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들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개별적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도분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스크, 방역 준수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만 18세에서 59세 일반인에 대한 3분기 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평택의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넘어져 1명이 숨진 데 이어 오늘 충주의 한 사방댐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거푸집이 무너져 1명이 조금 전 숨졌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반복되는 거푸집 사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푸집 안쪽이 주저앉았고 철제 구조물과 발판 사다리는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한 사방댐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붕괴됐습니다. 펌프카를 이용해 반대편 거푸집 사이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과정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푸집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4명 중 2명이 거푸집에 깔리는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50대 근로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근로자는 하반신이 매몰돼 1시간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사방댐 건설 막바지 단계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곰보 같은 게 좀 안 나게 매물거리 좀 매끈하게 좀 나오기 위해서 그거를 좀 작업 중이었어요.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거푸집 자체가 부실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게 부러져서 붕괴가 된 건지 벌어지면서 휘면서 그게 부러지게 된 건지 왜 붕괴됐는지에 대한 거는 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지난 14일에도 경기도 평택에서 3톤짜리 철제 거푸집이 쓰러져 50대 근로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구조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리얼돌 체험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의 한계점도 많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평범한 오피스텔.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리얼돌이 누워있고 머리맡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면 VR 장비로 음란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3채를 임대해 체험방을 운영한 30대 업주 A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안내를 내걸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됐고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여기에 음란 영상을 틀어줘 풍속영업규제법까지 어긴 겁니다. 업주는 성인용품 임대 판매업으로 사업자까지 낸 합법적 영업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법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본사라는 거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에 그리고 리얼돌 자체가 수입이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저도 인지하기에는 거센 논란 속에 리얼돌 체험방이 오피스텔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리얼돌 자체는 이제 합법적인 그런 물건이라서 그런 합법적인 물건을 갖고 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단속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단속의 어려움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대로변이나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영업하는 체험방이나 판매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지자체도 경찰도 뚜렷한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200m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 허가가 된다면 이 주변을 그러면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이 몇 개가 있는지 주변에. 아이들은 얼마나 다니는지.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과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 속에서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금방이라도 현실화될 것 같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지부진합니다. 설계 착수의 전제 조건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는 데다 정치권 주요 의제에서도 밀려난 듯 보여 기대했던 6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제안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입니다. 61만 6천여 제곱미터에는 과기 정통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비 등을 합해 1조 4,200억 원의 이전비가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포함해 147억 원의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2달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야가 이번 상반기 국회에서 세종시 의사당 건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앞에서 이번 달 내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합니다. 공석인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채워져야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오는 29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7월 달부터는 각 정당이 내년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6월 임시국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만큼 관심 의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특혜 논란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도시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주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는 점도 여의도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문제에 느긋한 이유로 꼽힙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약 1년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괴산군이 돈에 첫 물꼬를 튼 건데요. 일손 부족에 허덕이던 농가에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박옥진 씨는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전면 중단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일손을 충당한 지난해엔 인건비가 8천만 원이나 더 들었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인건비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에 계절 근로자 이제 들어온다라니까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괴산군에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재개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75명으로 약 1년 6개월 만에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약 1,050여 명으로 이 중 괴산군이 가장 많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달 강원도 양구군이 우즈베키스탄과 계절 근로자 협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당 국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확진 시 본국 이송 비용과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을 괴산군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인력 확보라는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절임 배출을 하는 시기에 상황을 봐서 그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그 베트남하고 추진해서 입국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70여 명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뒤 약 5개월간 괴산군 내 27농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의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청주 시내 도시의 풍경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복명사거리 일대입니다. 과거 관광호텔과 유흥시설이 많았던 지역이지만 최근 이곳에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2015년 이후 3곳 준공됐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공급 예정인 곳도 5곳에 이릅니다. 복명동은 노후된 지역 중 한 곳이지만 유입되는 청장년층이 많아 소형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일반 산단이 굉장히 많아요. 20만 수요를 품고 있거든요. 그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주시의 1인 가구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16.1%에서 2019년 31.6%로 20년 새 2배로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다변화된 가구 형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새로운 주택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입니다. 1인 가구에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 내의 빈집에 대한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비전 제시나 아니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나홀로 가구를 겨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구도심을 재생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가운데 분양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이 10달 만에 70%대를 회복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지난달 충북은 70.4%를 기록해 201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충북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고 전국 순위로는 제주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충북정책포럼 청명이 청주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명에는 손현준 충북대 교수와 김준권 한국목판문화원장, 김현찬 서원대 명예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았고 진보와 개혁 성향의 대학 교수, 연구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이 지사의 또 다른 충북 지지 모임인 충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습니다. 청주 사직 모충 1구역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추후 변상금과 관련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해당 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말 교육청에 매년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육용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2019년 9월 이후 체납된 상태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이번 주말부터 시민들에게 라이트월드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힌 가운데 충주시가 이달 중 강제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14일 행정 대집행 개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번 주 중 라이트월드에 대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권한도 없이 무료 개방으로 행정 대집행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다음 달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3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리터는 140원에서 190원, 10리터는 250원에서 340원, 20리터는 480원에서 64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종전에 구매한 종량제 봉투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과 가경터미널 시장에서 장보기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1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직원 복지비를 3월에 집중 사용했습니다. 중국계 사모펀드의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던 매그나칩 반도체가 영국 사모펀드로부터 새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국 사모펀드 코누코피아 인베스먼트 파트너스는 매그나칩 인수 경쟁에 참여해 약 1조 8,500억 원을 인수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초 중국계 사모펀드가 제시한 1조 5,630억 원보다 3천억 원 많은 금액입니다. 매그나칩은 중국 매각건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새 인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SK스코아,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가 오늘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K스토어는 홈쇼핑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상담뿐 아니라 네이버나 쿠팡 등 제휴몰 연동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휴대전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5,000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빼돌린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여 동안 미개통 스마트폰 5,000여 대, 53억 원 상당을 빼돌려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작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